불행 피하기 기술. 디저트 거절하기. 타협 없는 전략.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는 쿠바를 출발해 멕시코만에 다다랐다. 이어 멕시코를 스페인의 식민지로 선언하고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타고 온 배들을 침몰시켜 자신과 부하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을 원천 봉쇄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코르테스의 결정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시키는가? 왜 대안을 포기해버리는가?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코르테스는 자신의 선택의 자유를 포기한 셈이 아닐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의례적인 만찬 행사 때 만나는 어느 다국적 기업의 CEO가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는 디저트를 먹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무엇이 나오든 디저트를 거절하기 시작했다. 나는 최근까지 그런 행동이 비논리적이고 욕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왔다. 달콤한 선택지를 왜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릴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현재의 체중이나 주 메뉴의 양, 혹은 디저트가 얼마나 유혹적인지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디저트를 포기하는 원칙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것만큼의 파급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언뜻 보기에는 둘 다 불필요해 보였다. 혁신 기업의 딜레마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 대학 교수는 독실한 모르몬 교도로 서약을 이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서약은 어떤 약속을 꼭 지키기로 맹세하는 것으로, 이 말이 좀 구닥다리처럼 느껴진다면 현대적인 말로 그냥 약속이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나는 서약이라는 예스러운 표현이 좋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거나 의미 없이 쓰이고 있고, 또한 서약이라는 말에는 그 주체가 조직이 아니라 각 개인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크리스텐센은 많은 경영자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오로지 커리어만을 위해 희생하고 후반부에 들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에 빠져 가족을 소홀히 하는 동안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들이 장성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리스텐스는 주말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평일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기로 신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고, 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크리스텐슨을 비합리적이고 고집스러우며 고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째서 그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때로는 주말에 일하는 대신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좀 여유 있게 보내면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돌고 도는 시대의 융통성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 중요한 문제에서 융통성은 유익이 아니라 함정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코르테스와 디저트를 먹지 않는 CEO와 크리스텐슨.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통해 융통성 있는 태도로는 도달하지 못했을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상당히 소진된다는 것이다. 이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의사결정의 피로감이라고 한다.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다가 피곤해진 두뇌는 나중에는 가장 편안한 버전으로 결정해 버리는데, 그 결정은 대부분 최악일 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서약은 아주 중요하다. 한번 서약을 내놓으면 매번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으니 공연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한번 서약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평판과 관계이다. 어떤 일에서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이런 입장은 타협할 수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당신은 주체성 있어 보이며 어느 정도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인상을 자아낸다. 냉전 시대의 상호 간의 겁주기도 이런 효과에 기초했다. 미국과 소련은 먼저 핵 공격을 하면 반드시 상대가 곧장 보복할 것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숙고할 것도 상황을 고려할 것도 없었다. 붉은 단추를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은 이미 내려진 것이었고 누가 먼저 누르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국가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당신이 서약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 서약을 일관적으로 지키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당신을 조용히 내버려 두고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원칙적으로 추가 협상의 옵션을 포기했다. 버핏에게 회사를 매각하려는 사람은 정확히 한 번의 오퍼를 넣을 수 있었고, 버핏은 제시된 가격에 그 회사를 사거나 사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다. 버핏이 판단하기에 제시된 금액이 너무 비싸더라도 가격을 더 낮춰 협상할 의지는 없었다. 버핏은 냉엄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고, 공연히 이리저리 재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이 애초부터 최상의 오퍼를 받아냈다. 약속, 서약, 절대적인 원칙, 말로는 간단하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리 쉽지 않다. 당신이 다이너마이트를 가득 실은 화물차를 몰고 일직선으로 뻗은 좁은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도로의 맞은편에서 똑같이 다이너마이트를 탑재한 화물차가 마주오고 있다. 누가 먼저 비킬까? 당신이 상대의 운전자에게 당신은 결코 비키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비키고 당신이 이길 것이다. 만약 상대방에게 당신이 핸들을 자물쇠로 고정해 열쇠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물러설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서약은 바로 이렇게 강하고 믿을만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융통성을 찬양하는 현재의 분위기에 거리를 두라. 융통성은 당신을 불행하고 피곤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 당신의 목표에서 이탈할 수 있다.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지켜라. 타협하지 말라. 서약을 100% 이행하는 것이 99% 이행하는 것보다 쉽다.